베이스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데 데이터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관계 연결되는 테이블로 만들죠. 여기는 테이블이 아니고 트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 형태에 여러 가지 그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발에서 필요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다 정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 루트 쪽에서 쭉 내려가면 여기 쪽, 브랜치 쪽이 인터넷 매니지먼트 MRV2. 여기 밑에서부터가 IP도 있고, TCP도 있고, 뭐, 라우팅 프로토콜인 RIP도 있고, 여기 밑에 다 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1.3.1.1.2.1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여기 1.3.1.1.1 이렇게 시작했죠. 그 이름이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 밑이 이제 TCP냐, UDP냐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때 이렇게 사용하는 값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UDP, TCP에 대한 걸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Object Identifier, I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다. 하는 약속을 약속. 그 다음 이 타입은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하듯이 인티저도 뭐 32비트냐, 64비트냐, 그 다음 문자 여행이냐, IP 주소냐, 카운터냐, 뭐 등등등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시스템 정보, 카운트, 문자열 등등. 타입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를 물을 때 쓸 수 있는 것 반면에 여기 같으면 시퀀스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시퀀스라는 건 어떤 단일 값을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하는 건데 이게 테이블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테이블. 그래서 UDP 관련된 테이블 한꺼번에, TCP 관련된 테이블 한꺼번에 이렇게 받을 때 시퀀스라고 하는 타입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코딩 이제 규칙이에요. 규칙. 아까 전에 1.3.1.5 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코딩에서 보낼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탭, length, value, type, length, 길이, 값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냅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SD라는 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TCP 비슷한 프로토콜 만들 때 쓰는 프로토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동일합니다. 여기 SNMP는 텍스트가 아니고 바이너리 없습니다. 실제 그 코드 관련된 얘기고, 인티저, 주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길이는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 자체는 인티저로 표현한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뒤에도 비슷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렇게 인코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주소도 마찬가지로 주소에 맞게끔 이렇게 TLB 값을 바꿔서 표준 규격에 맞게끔 인코딩을 하는 분들이고 그게 모든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전에 봤죠. MRV2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이 다 있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 정보, 이제 토카드 정보, 인터페이스 정보, Address Translation, ARP 정보, IP, ICMP, TCP, UDP, 그리고 이제 BGP 정보, 그리고 이제 트랜스레이트 정보, SNMP 정보, 망관리 쪽 자체. 그래서 이 정보를 다 뒤져보면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SNMP PC가 뭔가 이렇게 아까 전에 40도 동시에 보낸다고 했을 때 상태는 뭐 알아야 돼요. 메모리 상태, 하드디스크 상태 이런 거 알려면 얘한테 SNMP 에이전트를 한 개 다 깔아요. 깔고 거기 하드디스크 정보를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SNMP 정보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이제 UDP에 또 내려가면 더 자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인풋 중에서 에러는 아웃풋 쪽, 거기서 에러는 현재 사용하는 포트 번호, 주소 이런 정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UDP 관련된 정보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는. 그 다음 아까 전에 C4세일 전반에 쓰였는데 이걸 한꺼번에 볼 땐 테이블로 볼 수가 있어요. 테이블. 그래서 여기 테이블로 보면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 정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트리를 이제 순회할 때 트리를 순회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주의하는 방법도 있고 뭐 LRU 이렇게 왼쪽부터 먼저 하는 게 있고 오른쪽부터 먼저 하는 그런 순서가 있죠. 그런 것처럼 트리니까 트리를 트리 정보를 읽을 때 약속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렉시코그래픽 오더에 대해서 우리가 오브젝트 아이디를 쭉 순서대로 다 읽으면 여기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첫 번째 중간 브랜치로 간다. UDP를 다 읽으면 그 다음 그냥 TCP로 간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아주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 렉시코그래픽 오더링.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다 하면 드디어 SNMP 내가 관리자가 어떤 노트북이나 PC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이 라우터, 스위치, 허브, PC, 서버 등등등. 여기 이제 메시지 이런 게 보냅니다. 자, UDP 패킷이. 여러분들 UDP 패킷, SNMP 헤더를 붙이고, 거기에 적절한 오브젝트 아이디 같은 아까 전에 규칙에 태그, 랭스, 밸류, 타입을 인코딩을 하고 보내면 get request라는 메시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get next request는 내가 방금 지칭한 거에 그 다음 트리의 순서가 있습니다. 얘를 찍으면 그 다음 누구다 약속이 됩니다. 그 다음 bulk는 한꺼번에 테이블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request에 해당되는 response가 있고 가끔씩 보면 trap 있습니다. trap. 자, 망 관리를 하다 보면 뭔가 trap이라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trap이 뭡니까? 문제를 하는데 trap이 trap trap이 뭐지? 내가 죽게 하려고 정신없어? 응? 그렇죠. 얘는 문화를 하면 뭡니까? 덧 이런 뜻인데 시스템이 페일이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SNMP에서는 매니저가 물어보는 걸 기본적으로 가정하는데 그렇게 가정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트랩 메시지. 그래서 주로 폴트 매니저한테 할 때 필요한 게 이런 트랩 메시지. 트랩 메시지가 발생하면 이게 어떤 경우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 약속을 매뉴얼을 잘 만들어 둬야지 장애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그 가입자 관리를 할 때 어떤 VIP 단말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일단 고장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처리하려면 이런 트랩 메시지를 잘 설계를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망 관리 시스템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자, 이런 트랩 메시지를 내가 어떤 경우에 만들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걸 뭔가 자동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우터 같으면 라우터에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현재 상태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이런 걸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패킷은 이렇게 생겨서 UDP 하나 들어가는 UDP 패킷 하나에 이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타입이 있고 이게 get이냐, set이냐, trap이냐 등등등. 그 다음에 변수에 UDP, TCP, UDP 등등등. 자, 그 다음 이제 테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시지가 해가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 내용 PDU 안에 이제 request 그다음 실제 variable object ID response 거기에 해당하는 값 이게 UDP 패킷을 이렇게 보여주는 SNMP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코드예요, 코드. 그래서 각각의 커맨드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코드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예제를 보여주시는 저는 한번 보고 UDP를 사용한다고 했고, 폰트 넘버는 162번 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사용하는 프로그램 162번 폰트 정도입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KT에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KT 연구원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 문제가 여러분들 IPTV 단말기, 톡TV라고 하는 거, TV가 전국에 한 100만 명 정도 깔려 있는데, 100만 명에 대한 가입자 관리를 하고 싶어요. 가입자 관리를 하려고 하면 SNMP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그 IPTV 단말기에 SNMP 에이전트가 다 실행이 되고 있고, 관리자가 뭐 물어보면 답을 다 해줘요. 그래서 100만 대 가입자 관리를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고민이, 우리 가정에 보면 다 거의 한 90% 이상이 정광훈 공유기가 있죠. 공유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1번 시험 문제 중간고사 공유기는 뭐라고 해요? NAT, NAT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에서 뭐 테더링 한다는 것도 NAT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라우터를 통해서 테더링을 하는 건데, 정광훈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자, NAT라는 게 각 가정에 다 있습니다. 자, NAT라는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바깥쪽에서 NAT를 통해서 안에 있는 단말기 접근은 허용이 안 됩니다. 얘기를 했죠. 근데 망 관리자 입장에서 뭔가 NAT 밑에 있는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쉬운 문제, 여러분들 집에 가면 컴퓨터를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학교에 있을 때도 집에 있는 컴퓨터에 뭔가 접속을 해서 뭔가 프로그램도 이렇게 실행시키고 다큐멘트 보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집에 내가 카메라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카메라 정보를 사진 찍어 계속 받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많은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얘기를 했었는데, 공유기에 기본적으로 공유기에 그걸 허용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기말고사 내야겠네요. 주소 변화 때문에 만드는데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유기는 NAT 안쪽 가정 또는 내부망에서 이제 시작한 트래픽에 대한 상태 정보를 기억을 하고, 상태가 뭐냐면 내부에는 이 주소, 외부에는 다른 주소. 내가 1번 PC가 네이버에 접속을 했다.